들으며 줄거리로 이해하는 7분 국어 산문 벼락치기. 이번 시간에는 작자 미상의 국문수필 산성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7분 국어 작품 이해하기. 산성일기의 주제는 병자호란의 치욕과 남한산성에서의 항쟁입니다. 병자호란으로 피란하며 겪은 일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정중하고 무게감 있는 궁중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병자호란 당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록한 유일한 국문수필입니다. 산성일기는 개축일기와 함께 국문학사 상상벽을 이루는 일기체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청나라군에게 항복하기까지 약 50여일간의 사실이 일기 형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의 처절했던 항전과 굴욕적인 외교의 일면을 알 수 있으며 암울했던 역사를 생생히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절박했던 정황과 우리 민족사의 어두웠던 면을 되새겨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이지만 객관적이고 서사적이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병자호란 당시의 사실을 한글로 기록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지닙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유려한 필체로 박진감 있게 표현되고 있어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성일기는 병자호란 당시에 남한산성 내부의 정황을 서술한 실기이자 수필입니다. 작가와 연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한산성에서의 일을 꼼꼼히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인조를 모시던 궁녀가 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산성일기의 작자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유래한 궁중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섬세하게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궁녀의 기록이라고 보는 설이 있고, 전란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는 점에서는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성원의 아들인 김광찬이나 그의 조카인 김광현 또는 남한갑 부인의 문종 인물 등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창작 시기에 대해서도 병자호란이 끝난 후 효종대에 쓰였다는 설과 현종 이후에 쓰였다는 설 등의 이견도 존재합니다. 7분 국어 작품 줄거리. 산성일기의 전체 구성입니다. 도입부에서는 청태조 누르하치가 명나라로부터 용호 장군의 관직을 얻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중심부에서는 1636년 병자년 12월 14일의 전쟁에서부터 시작하여 1637년 정축년 1월 30일 임금이 세제와 함께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치욕적으로 항복하기까지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병자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의 일기에서는 소규모 전투가 계속되는 중에 청군이 화친을 제의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병자년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의 일기에서는 인조의 독점과 적진의 세천을 보냈으나 거절당한 상황을 서술하였습니다. 병자년 12월 27일과 28일의 일기에서는 군왕병의 구원은 오지 않고 기미가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병자년 12월 29일부터 정축년 1월 1일까지의 일기에서는 청태종이 도착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정축년 1월 2일의 일기에서는 청으로부터 굴욕적인 서신을 받아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결부에서는 그 이후 3년간의 일을 짧게 요약하였습니다. 7분 국어 심화학습. 작품의 서술상 특징입니다. 산성일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기술하였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중후한 궁중어를 사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하였습니다. 몇몇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산성일기의 사료적 가치와 문학적 가치입니다. 산성일기는 병자호란의 체험을 기록한 일기이지만 야담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두드러집니다. 더불어 이 작품에는 병자호란이라는 국난을 맞아 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과 거기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산성일기의 내용은 당시의 역사적 기록인 인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와 거의 일치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 기록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친을 주장하는 측과 척화를 주장하는 측의 갈등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당시의 권력을 장악한 김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객관적 서술 이면에 숨어있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선 중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난을 겪으면서 그때 당했던 수모를 달래려는 정신적 보상 심리가 창작 동기로 작용한 전쟁 소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작품들은 오랑캐에게 짓밟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적개심과 이를 서력하려는 의지가 과잉되어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무맹랑한 전기적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에 반하여 산성일기는 역사를 객관적이며 섬세하게 서술하여 사실성을 잘 살려내었고, 이러한 점이 오히려 독자들에게 굴욕적 역사에 대한 울분을 깊이 느끼게 하는 등의 문학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병자호란의 경과입니다. 1636년 인조 14년에 청나라가 사신을 보내 조선과 군신의 관계를 강요했으나 인조가 이를 거절하자 청나라 대군이 침략하였는데 이 사건이 병자호란입니다. 청군은 인조가 필한간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권하는 글을 보냈으나 인조는 이를 거부합니다. 조정에서는 척화파와 주화파가 팽팽히 맞서 대립하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어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주화파의 의견을 좇아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한 달여의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던 병자호란은 임진왜란에 버금가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민족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은 굴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작품입니다. 김훈 작가의 장편소설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다룬 역사소설로 청나라의 침입, 그리고 남한산성에서의 저항과 삼전도에서의 굴욕적인 항복 등을 문학적으로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성일기가 객관적인 사실에 가깝게 쓰인 일기인 반면에 남한산성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의 이야기라는 점이 다릅니다. 작자 미상의 한글 수필, 병자일기가 있습니다. 병자일기는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체험한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약 4년간에 걸쳐서 기록한 한글 일기입니다. 산성일기와 역사적 배경이 같으나 병자일기가 필한 생활의 고초와 개인적 슬픔을 서술한 반면 산성일기는 임금을 비롯한 조정의 일을 기록하였다는 점이 다릅니다.